이 프로그램은 MSL에서 펼쳐진 실화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프로게이머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충격적인 소식들과 함께하는 MSL 데스크의 N반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MSL의 놀라운 소식들 함께할 텐데요.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올인데이로 기록될 2월 19일 날빌기 강수장님이 MSL에 컴백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른 승부수가 3세트에서 계속 나왔어요. 2세트에서 와룡 신씨의 미친 듯한 일꾼 테러, 핵공격 시도에 채팅 때 대답조차 안 할 정도로 화가 난 지휘자 마씨. 3세트에서 분노의 필살 나인드론으로 8강 진출. 신상 신씨도 2세트 승리에 이어 3세트에서 센터 투베럭으로 바카스가 절실해 보이는 오딩 이시를 탈락시키며 8강 진출. 반찬 박씨. 마이클 잭슨 따귀 때리는 럴커의 문워크로 저격수 진실을 무너뜨리며 8강 진출. 이날 가장 극적인 경기는 바로 마지막 경기였던 정복자 박씨와 뇌자 윤씨의 경기였습니다. 2세트에서 뇌자 윤씨의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전투력에 완패하며 1대1. 위기에 몰린 박씨는 필살 전진 베럭스 전략을 선택하는데요. 뭔가 찝찝했는지 그 근처로 정찰 프로그램을 보낸 윤씨. 하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베럭스를 보지 못하고 결국 박씨는 테란 대선배의 상징 벙커링으로 프로토스 본진의 정복의 깃발을 꽂는데 성공. 올인을 한 자가 좋은 결실을 얻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마치 당장이라도 키보드를 반으로 접어버릴 듯한 패자들의 허무하면서도 아쉬운 표정. 다음번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비수 김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사령관 송씨. 16강에서 최강의 돌파형 스트라이커 시오부 한씨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번 MSL에서 저그를 만난 프로토스들이 안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가 예상됐던 송씨. 결국 1세트를 알고도 못 막는 시오부 히드라에 허무하게 내지면서 위기에 몰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맞이한 2세트. 이번엔 내가 막아내겠어. 승부차기를 막는 골키퍼의 심정으로 부스에 앉은 송씨. 그리고 송씨의 앞마당과 본진 사이에서 벌어진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액션씬 못지않은 치열한 진흙탕 싸움. 뚫릴 듯한 위기 상황 속에서 송씨는 여러 기억이 떠올랐죠. MSL 결승의 값비싼 드라곤 사업의 추억. MSL 못 올라와서 한승연의 MSL 브레이크 출연 못했던 아픔. 물밑 작업 다 했는데 예선에서 오드론 맞아가지고 지게 되면 게시판에 도배될 리치왕의 이름. 명심해. 시드 뺏기면 안 된다는 걸. 절대 뺏기면 안 돼. 갑자기 작두탄 컨트롤로 방어에 성공한 송씨는 2세트와 3세트를 연달아 멋지게 이겨냈고 4강 확정 후 홍주장님을 보는 듯한 환한 미소로 승리를 즐겼어요. 네, 승리 후 환한 미소는 정말 보는 사람마저 훈훈하게 하나. 앞으로도 사령관 송씨의 멋진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MSL의 충격적인 소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SL 데스크의 N반장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마재은 선수의 우세를 점치고 계셨습니다만 이곳 MSL에서는 박시엔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김명훈 선수가 마재훈 선수를 9분 48초 만에 압도하면서 1대5로 먼저 김명훈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마재훈 선수가 다른 곳에 해처리를 피면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그 틀과는 다른 그런 경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김명훈 선수도 데스티네이션에서 여러 번의 어떤 저구전을 거치면서 상대방의 기술적인 빌드에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가 상대방을 좀 흔드는 데 실패를 했고 결과 김명훈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갔어요. 네. 자, 지휘자가 연미복을 벗었는데요. 새로운 더 격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지금 자켓을 벗은 건가요? 마재현 선수가 상의를 지금 점퍼를 벗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이 마에스트로의 점퍼를 벗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그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빌드 싸움이 100% 유리함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최소한 70% 이상은 가져다 줍니다. 마재훈 선수가 그냥 앞마당 12투 앞마당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괜찮았어요. 오히려 김명훈 선수보다 더 좋았을 텐데 성캐스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머리를 약간 굴렸는데 그거 짚고 역으로 김명훈 선수가 더 잘 노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김명훈 선수는 순진하게 했고 네. 마재현 선수 한번 꽈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를 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좀 기울기가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 김명훈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고요. 예, 저글링 한 차례 쓰고 난 이후에 뮤탈스크가 어느 정도 모이자마자 위쪽으로 먼저 찌르러 올라갔습니다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한 대 얻어맞고 아래쪽으로 지금 위축돼서 내려왔거든요. 네. 그동안에 오버로드 하나 잡히고 그다음에 저글링 붙이면서 여기서 뮤탈리스트 싸움이 마재훈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겼으면은 아래쪽으로 들어온 저글링이라든가 오버로드 잡힌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상쇄되겠지만 예. 오히려 여기서 비슷비슷한 싸움 오히려 김명훈 선수가 좀 이득 보는 이런 전투를 하면서 계속해서 마재훈 선수는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그냥 위축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수 차이도 이제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버로드 잡힌 것도 좀 그렇고요. 네. 여기는 33, 34, 여기 41 점점점 벌어집니다. 네. 게다가 뮤탈리스크 싸움 이전에 저글링 싸움에 있어서 마재훈 선수는 다른 쪽에 멀티를 했기 때문에 저글링을 많이 뽑았습니다. 많이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득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글수의 저글링으로 김명훈 선수가 이득을 본 후에 뮤탈리스크 싸움이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계속 컨트롤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23대 인구수를 보면은 39입니다. 네. 오버로드 두 번에 잡혀서 계속 두 번이나 빠개졌고요. 예, 상대방이 가스에 의존하는 그런 빌드를 활용을 했다면은 저글링의 머릿수로 계속 부딪히면서 상대방을 긴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투가스를 바탕으로 뮤탈스크 차이를 완벽하게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을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도 앞마당을 먹은 이 투가스를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공격이 결국 저글링이 무리한 공격이 됐고요. 예. 자, 그러면서 1대0 정말 자신의 생애 최초로 16강 그리고 첫 8강 그리고 그 4강으로 가는 첫 8강에서 첫 번째 계단을 잘 딛고 올라간 김명훈 선수입니다. 자, 계속되는 이 저글링 테러도 굉장히 마재훈 선수가 지휘에 집중하는데 껄끄럽게 까다롭게 작용을 했고요. 예, 지금 타이밍에서 사실 김명훈 선수가 경기 잡은 상황이었죠. 예. 마재훈 선수의 앞마당과 김명훈 선수의 앞마당을 보면 드론 채취하는 드론도 차이가 나고 마재훈 선수는 게다가 본진에 성크 콜로니도 하나 건설을 해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김명훈 선수가 경기가 끝났을 때 표정도 굉장히 긴장됐다라는 표정이었고 다전제했다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재훈 선수 지휘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8강 A조 먼저 4강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의 모습이네요. 자, 승리의 V자를 일단 첫 번째 세트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두 번째 세트까지 보여주면서 4강에 바로 코어까지 갈 것인지 김명훈 선수고요. 하지만 또 만약에 마재훈 선수가 여기서 반격을 시작한다면 김명훈 선수가 더욱더 긴장감이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속이 타는 것 같은데 김명훈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방이 만들어지자마자 먼저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이겨가면은 그런 그 분위기를 따라서 계속 이겨갈 수 있는 어떤 그 기세도 유지가 되는 거지만 결국 김명훈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다전제 승부에서 만약에 패했을 때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김명훈 선수는 이겼을 때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되도록이면은 3대0의 승리, 그러니까 지지 않는 이런 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후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1대0으로 김명훈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두 번째 세트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저그 가운데 오전제, 다전제를 펼쳐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박지민 선수는 군대를 입대를 했고 박성준 선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오전 삼성제 저그끼리 싸운 것은 2007년 6월 바로 동계에서 시즌2 8강에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펼쳐지는 경기에서 마재현 선수가 어떻게 이 공 일단은 서공이 끝나는데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마재현 선수요.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잡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명훈 선수와 마재현 선수 두 번째 세트는 마재현 선수가 이번 MSM 이긴 바가 있는 비잔티움 투어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노란색을 띠게 됐고요. 마재훈 선수는 빨간색. 1세트와 똑같이 색깔을 좀 컬러가 비슷하기에 바꿔봤습니다. 32강 승자전에서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비잔티움2에서 승리한 바가 있었죠. 마재현 선수는요. 그리고 김명훈 선수는 얼마 전에 있었던 B조에서 16강 B조에서 박명 선수를 상대로 이 맵에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비잔티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현존하는 프로게이머 총 43명입니다. 예. 구발업이 13표, 예, 12풀 압이라든지 13풀 압이 10표, 예, 12압이 9표고, 성가스라든지 구레어, 오버풀이 이제 기타인데, 확실히 역 언덕 지형을 뛴 맵이다 보니까 구발업 빌드를 사용하는 저그 유저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게스 튀기네요. 12풀 압이라든지 13풀 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2풀 앞마당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운영이 좀 펼쳐지는 반면에 13풀 앞마당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 차이가 있어요. 네. 마재훈 선수는 일단 김명훈 선수와 동일한 상황을 만들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워낙 그 같은 상황에서의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빌드상으로 앞서가기 위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네. 자, 스포니풀 김명훈 선수 1대5로 앞서고 있는 김명훈 선수가 먼저 스포니풀, 그리고 앞마당 가지고 있는 마재현 선수. 자, 본진에 그리고 스포니풀 하고 있는 마재현 선수입니다. 오버로드는 서로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빌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마재훈 선수가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되게 불리한 건 아니에요. 김명훈 선수가 한 13풀 정도로 보였는데, 뭐 이 정도로 했으면은 무난하게 그러니까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빌드를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김명훈 선수는 개막전 징크스에 대한 그 봉인을 푼 이후로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재훈 선수도 김태경 선수에 대한 그런 봉인을 풀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김명훈 선수의 분위기 참 좋네요. 일단 1대1 먼저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해철이란 말을 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마재훈 선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치어풀이 있는데, 마본자 본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냥 믿고 따르셈. MSL 흥행은 마본자 믿고 가자. 마에스트로, 예전에 마재훈 스타리그로 불렸던 MSL. 지금 현재 지금 마재훈 선수는 아직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1세트를 가져가지 못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양 선수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 구드론 발업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경기 임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컨트롤에 자신이 있는 김명훈 선수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마재훈 선수는 일단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 변칙수를 꾀해서 김명훈 선수에게 최대한 좀 앞서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저번에 위로 올라가다가 잠깐 숨겼죠. 이게 지금 저글링 올인이에요. 제가 뭐 레어를 안 가고 있습니다. 게스트 안 타고 있고요. 앞마당 그냥 가져간 이후에 발업시키고 나서 저글링 올인으로 그냥 밀어버리겠다예요. 마재훈 선수 생각은 그렇죠. 자, 게스트 안 가고 있고, 그리고 오로지 정은영 뽑아내고 있는 마재훈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센터 쪽에서 저글링 스피드업이 되기 전에 한 번에 말하자면 좀 유혹하는 페이크나 뭐 낚시와 비슷한 이런 그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상대방이 저글링 숫자 이제 봤죠. 꽤 많다는 거 봤어요. 오늘 보내는 거 봤습니다. 자, 레어텍 올라오고 있는 그 김명훈 선수인데요.
성큰 하나 지어야죠. 성큰 하나 안정적으로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제 병력을 뽑다가 그렇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정력을 무조건 달리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저겁니다. 저글이 많아요. 저거는 상당히 많아요. 마재훈 선수 어쨌든 간에 잘 이렇게 붙었어요. 마재훈 선수가 잘 붙었어요. 저기 있다 지금 네. 마재훈 선수. 자 4분 13초 4분 15초 16초 들어다 비는다 김병호 선수. 거기 밀렸습니다. 자 스포 1점입니다. 상크 저기 없네요. 없어요 아무도. 맞습니다. 레어만 올라갔어요. 레어만. 스파이어도 없고 지금 뭐 성크 콜로니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저글링을 뽑는 이 마재훈 선수에게 그냥 당했습니다. 게다가 대각선 방향이라 예. 오버로드가 상대방의 본진 쪽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저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막아도 마재훈 선수가 유리한 건데 올인러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못 막아요. 저글링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막 김병호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병호 이제 김병호 선수 아주 지지를 치지 못하고 있는 김병호 선수. 확실히 대각에 걸린 그런 측면도 마재훈 네. 선수에게 마재훈 선수가 판을 짜온 빌드에게는 아주 그냥 조합이 잘 이루어졌네요. 이게 지금 왜 지지를 못치냐면 억울하거든요. 네. 1세트를 어떻게 따내는데 9분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컨트롤을 따내는데 승부수에 무릎을 꿇다니 말이죠. 예, 대각선 방향이었고 오버로드가 자, 한 방 맞았는데요. 심리전 한 방 맞았는데요. 뒤지고 있지만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마재훈 선수인데요. 네, 결국 마재훈 선수는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동일한 상황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뭐 증명하다시피 이 마재훈 선수가 동일한 상황이 되고 동일한 상황에서 뮤탄스를 동시에 띄웠을 경우 밀릴 경우가 밀릴 공산이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이 마재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변칙수를 두면서 김명훈 선수를 흔들려고 할 텐데 이제부터 김명훈 선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죠. 네, 이겼을 때는 좋은 거지만 만약에 다전제 승부에서 중요한 것은 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졌을 때의 어떤 그 상황을 심리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재훈 선수는 마재훈 선수 두 번째 비잔티움에서의 오리성 전략이 확실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만약에 두 번째 경기까지 내줬더라고 한다면은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주도권 자체를 김명훈 선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가 세 번째 경기에서는 원점 아닙니까? 차분하게 흥기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김명훈 선수가 1승을 따르는데 걸린 시간과 수고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마재훈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뭐 위치상으로도 대각 방향이었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좀 일찍 도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침 선택한 또 마재훈 선수의 전략 자체가 저글링 올인이었기 때문에 저글링 대충 쓰면은 분명히 김명훈 선수가 본진 안쪽에서 드론과 함께 막았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이 저글링을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저글링에 몰아줬기 때문에 자원을 그래서 이제 김명훈 선수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하려다가 결국 못 해내면서 패배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1대1 동점을 기록하면서 4강에 다시 한번 두 선수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이제 3전 2선승제라고 볼 수 있는 경기를 앞두고 있는 두 명의 선수 하지만 베이스로 봤을 때는 김명훈 선수가 약간 더 한 방 맞은 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경기를 바로 이제 이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길게 끄느냐? 지금 그 이긴 선수들이 항상 화장실에 가요. 아까는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자리를 비웠고 지금 이제 마재훈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두고 잠깐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경기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재훈아 치면 나랑 공공 가자. 네, 그 이긴 선수들이 왜 화장실을 가냐면은 생각할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얘기하셨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빌드 싸움에서 저그들에서도 빌드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저 앞으로 지나갔어요. 마재훈 선수가 김명훈 선수가 했는데 다시 대기실로 들어가버린 마재훈.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다음 세트를 위해서 경기장 앉아 생각하고 대기실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잠시 후에 두 선수 경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세트 장수입니다.